의대를 가려면 몇 등급이 갑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려면 1등급.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간다고 해도 1등급 초중반이 넘었으면 의대 가기 힘들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근데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들은 수능도 앞으로 안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내신도 2등급 중반, 3등급 초반까지도 생기부와 혹은 생기부 대체서식.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오니까 생기부가 되겠죠. 지역인재 전형은. 대체서식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정식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이제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계부의 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도 잘 준비를 하면 지역에 있는 지방의대를 간다. 뭘로 수능 안 보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의대 가는 전략이 변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공유하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이제 강의를 기획을 해서 이제 같이 오늘은 첫 번째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금 바로 내년에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보낸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의대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의대생별고를 갑자기 만들어서 뭐 2등급 한 초반 정도 되는데 뭐 소프트웨어학과나 이렇게 인설권 대학의 공대나 뭐 생물학과나 생명공학을 생각했다가 갑자기 의대 인원이 2,000명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지금 의대 가기는 2점 한 초중반 정도 내신이니까 의대 가기는 좀 힘든데 갑자기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고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이번에 의대를 써보자. 사실 이거는 생기부 자체가 3학년 1학기 때 틀린다는 게 좀 어렵지만 지금 2학년 1학년 또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내가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에 살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면 서울에 있는 타부대를 가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게 좀 힘들다. 근데 의대는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역에서 지역 인재로 가면 수능도 안 보고 내신도 2등급 중반 후반까지 대신에 생기부가 잘 돼 있어야지. 그러면 의대를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는 학생으로 한번 한정을 해보면 이 학생들이 지역으로 갈 때 강원도로 갈 거냐 아니면 경상도로 갈 거냐, 전라도로 갈 거냐, 어느 지역을 갈 거냐도 정해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갈 거냐도 정해야 되고, 우리가 의대 가는 트랙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정시까지 하면 세 개가 있죠. 하나는 기존의 클래식한, 뭐 클래식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수능을 갖고 가는 의대.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수능을 보지 않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중상위권 학교, 뭐 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같은 타 무대를 가는 방법.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지역에 있는 수능을 보지 않고 기조 자체가 수능을 안 보고 뽑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은 특별하게 의대 인원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에 가서 2028학년부터는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을 다 보내야 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만 3년만 보내면 돼요. 그럼 지금 중3이나 중2면 전략적으로 내신 2등급 중반 혹은 3등급 초반까지 지역에 가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생기부를 잘 충족시켜서 가는 의대 전형. 이게 세 가지 트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028년도가 되면, 학년도가 되면 제가 찍어서 올리겠지만 수능은 자격고사처럼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 힘이 약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수능이 약해지면 뭐가 우리가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른 영상으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하는 힘과 말하는 힘과 생기부가 고교학점제가 됐기 때문에 생기부를 만들어갈 때 전공 역량과 본인이 의대를 가기 위한 성장의 가능성들을 생기부 안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의대가 아니라고 해도 자사고 특목고는 생기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역인재 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수능하고는 멀어질 겁니다. 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그러면 이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만 생기겠는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지역인재 전형. 왜냐하면 산업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정부 나라에서는 특수학과는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을 뽑아서 인원을 많이 확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2, 3등급도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의대나 소위 말하는 굉장히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가서 그렇게 산업 일꾼으로 빨리빨리 정말 취업의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가는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생계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사고와 특목고가 왜 유리할 수밖에 없냐? 그 학생들이 그 학교가 자사고 특목고라서 그 이름만 자사고 특목고라서 유리한 게 아니라 그 학교는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생계부에 프로젝트가 들어간다. 그 프로젝트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내용의 서사들이 생계부의 세특을 통해서 들어간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떤 의사가 되고자 하는 가능성을 갖고 전공 역량에 갖는 것을 맞는 성장 과정을 생계부 세특을 통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의사가 되고자 하거나 소프트웨어학과를 하고자 하거나 이 학생들은 뭐예요? 생계부 대체서식에서 생계부만큼의 특목고 자사고의 퀄리티만큼의 내용들이 생계부 대체서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증빙받는 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안학교에서 한 50명, 100명가량의 인원이 있는 대안학교에서 했다는 사실상 그렇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쓸 수가 없고요. 정말 제대로 내 프로젝트가 한 것이 증빙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것들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논의에다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에 있는 내가 난생 처음 혹은 내 어떤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어떤 뭐가 있는 내 어떤 고향인 그런 연고지의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지금 전략을 짜서 간다 해도 그 학교에서 어떤 식의 생계부가 만들어지는지도 또 중요하고 왜냐하면 내신이 3등급에서 의대가 간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3등급 정도 되지만 2등급 중후반 정도 되지만 생계부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의대에 가냐 이게 이제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등급이 되면 좋죠. 근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타겟팅을 할 때는 의대를 아이가 1등급 정도에 대한 공부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역을 정하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왜냐하면 입시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근데 생계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수능을 안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저 등급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의대와 같은 형식으로 아이들을 뽑고 NMI 면접을 보고 생계부를 갖고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잘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들어가면 좋겠죠. 지역에도 특목고가 자사고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우리 핵심 뭐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1등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 세 번째 생긴 새로운 방법으로 의대를 간다. 지역에 있는 의대를, 지방의대를.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커리큘럼을 짜서 2등급 중반, 3등급 초반까지 생계부를 잘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수능 없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가 굉장히 인과관계가 길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사를 좀 보시죠. 2024년 2월 12일 날 난 기사인데요. 2025학년도 바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을 갑자기 생물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를 준비하다가 난 어떤 고등학교 3년 다녔으니까 이번에 2,000명 늘어나니까 의대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첫 해에 아무런 대비 없이 그렇게 트는 건 위험해요. 이걸 지금 생계부는 지금 우리가 3학년 1학기 거 아직 탑재가 안 됐죠. 2학년 2학기 거까지 마감됐을 겁니다. 그러면 생계부를 잘 보고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용을 갖고 의대 세부 전공을 정해서 어떻게 연관시켜서 대학의 입학사관들과 교수님들께 세특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도 전략을 사실 짜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 전략적으로 지방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역인재로 모드맵을 짜야 되는 학부모님 지금 중3, 중2 또 이제 고1 전학 안 되겠군요. 고1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전학 가면 2년 반밖에 안 되니까 지금 중3 정도 학생들이 맞을 겁니다. 의대 가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2등급 3등급 초반도 생계부를 잘해서 지방의대를 가는 방법, 수능 없이. 자, 커트라인 낮은 지역인데 더 늘어야 60% 충족.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굉장히 대학도 인원은 많이 늘려야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점 대학에서는 인원은 많이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호남권 고3수 대비 모집 0.7%로 최고고 수시는 26곳 중 14곳 60% 이상 정시는 3곳에가 아셔야 될 게 오늘 제 첫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될 게 지역인재 전형은 학종에 들어가는 거다.
학종인데 교과 전형의 성격이었던 것이 최저 등급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 앞으로 직유는 특히 의대 직유는 충분히 없어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내신 플러스 생계부로 가는데 1등급이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지역에 와서 1등급 맞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가볼 수 있는 건데 1등급이 아니더라도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까지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수능 없이 대신에 생계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목고를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니까 특목고에 가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간다 해도 성적이 안 나올 거니까 2등급 중반, 3등급 초반까지 마지노선 유지하면서 생계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 의대를 그 전형이 하나 열렸다. 자, 보겠습니다. 호남권, 정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지균이라는 건 지역인재 전형 의대는 학교 4개, 수시 235, 정시 74, 합계 309, 학생 수에 대비 0.7% 높다. 강원권이 특히나 지금 의대가 앞으로 많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인원들이 많이 늘릴 가능성이 많은 게 강원권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 연고지가 어떤 그 연고지의 나의 어떤 고향이고 연관이 있으면 가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면 단순히 정말로 단순히가 아니죠. 의대 하나만 목표로 해서 간다 그러면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나는 강원도에 아무런 연고이 없는데 앞으로 강원권이 굉장히 많이 의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늘릴 거니까 나는 그럼 강원권을 간다. 근데 그 가는 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략들을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충청권, 제주권도 0.3이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제주도에 국제학교에 인가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인가받은 학교도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법이 통과가 정식으로 정말 되고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도 인가받은 물론 그 과정은 국제학교에서의 IB나 AP 과정을 배우지만 어쨌든 이 학교는 인가받은 제주도에 있는 국가에 인가받은 학교예요. 국내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의대를 갈 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인류권 대학의 의대를 준비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왜냐하면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국내 의대 서울권 대학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트랙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 학생들도 지금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전 60%를 충족한 지방의대가 지금 27%에 불과하다. 지금 이제 그 정부의 의대 충원율을 막 80%까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 충원을 안 해놓으면 50년 반세기가 지나야 이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여기서 굉장히 충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중3들 내신 1등급은 안 되지만 한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는 끊을 수 있다. 그럼 생계부를 잘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냐가 이제 앞으로 변수다.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까지도 함께 하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또 의대를 꼭 가야 하는 지역인재 앞으로 생긴 이 새로운 트랙으로서 2등급과 3등급 한 초반까지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은 잘 전략을 짜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하우로 지역 선정부터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지 프로젝트부터 또 더 나아가 그 학생만의 이 한국의 학종은 수시는 아이비리그에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국제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많이 접하는데 이 아이비리그와 국내 학종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열거하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학생만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과 개성을 갖고 그걸 통해서 의대 전공 적합성, 전공 역량,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이 뽑히고 그것과 의대는 MMI 면접이라는 게 지방의대라고 해도 MMI 면접이 다 있습니다. 특히 편입이나 이런 거 보면 편입도 자소서 MMI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운 데가 많아요. 지방의대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MMI 면접에서 정말로 단조로 보이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도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생기부 대체서식을 처음에 만들어갈 때 여기서의 프로젝트의 내용과 본인의 정체성이 잘 반영된 내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비중이 가장 높은 의대는 부산 동아대로 49명 선발에 44명, 89.8%. 벌써 이렇게 89%면 거의 90%죠. 의대로 지역 인재로 선발한다. 이어 부산대, 광주, 전남대가 각각 80%, 경상, 국민대가 75%, 전북대가 62.7%, 조선대와 대구 카톨릭대가 각각 60%. 굉장한 지금 거의 서울대 하나가 의대만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2,000명이면 그러니까 내 꿈이 우리 아이의 꿈이 의대라면 지금 이 새롭게 생긴 이 세 번째 방법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전략 없이 수요가 많이 몰릴 건데 전략 없이 이것도 하다가 또 수요가 많이 끝나거나 준비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와서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선점을 해서 빨리 준비를 하시자. 객관적인 지역, 그 지역의 생계부를 통한 프로젝트, 고학경제에서 어떤 걸 통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갈지는 이건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셔야지. 이건 노하우가 없으면 정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책에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고교학점제를 서술해 놓은 것만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교육이고 그런 작업입니다. 자, 현재 지방의대 26곳은 입시 계약상으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용을 모두 채울 수 있다. 신입생 40%, 강원, 제주는 20% 이상이다. 이제 그 인구에 비례해서 자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현재 비수도권 지역군별 차이가 있습니다. 의대가 소지한 권역분사법은 부산, 부울경이죠. 6개고 66.0%, 호남권 4개고 63.7% 등 2개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비용이 이미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제주 이렇게 앞으로 더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몰릴 것이고 특히나 다음번에 제가 강의를 찍어서 이거 끊고 제가 쉬는 시간에 지금 빨리 지금 새로운 어떤 소식들을 갖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로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거 끊고 제가 다음에 찍을 게 직장인들의 의대 준비 방법이에요. 보면 지금 30에서 35살까지를 보는데 사실 제가 입학사정관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제자들 그때 갓 18, 17, 19 지금 시간이 지나서 벌써 그 제자들이 30살이 훌쩍 넘어서 지금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이가 벌써 30살에서 35살 정도 됐어요. 이 제자들은, 이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이 아니죠. 우리 그 직장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임이네요. 제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걸 경험한 학생들이에요.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인데 제가 이걸 한 지가 19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야 됐어요. 심지어는 생계부가 있는 일반고 학생들도 생계부 내용만으로는 안 돼서 더 생계부 대체 서식을 그때 더 만들어서 최고로 많이 만들 때가 100장을 만들어서 넣었을 때입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50장으로 들고 학종으로 오면서 생계부 대체 서식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생계부 대체 서식은 받지 않고 생계부만으로써 그런데 지금 블라인드가 되고 하면서 생계부에 있는 세책 내용이 중요시 되면서 이렇게 지금 조각조각 왔고요. 생계부가 없는 우리 지금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 서식에 이걸 넣어서 10가지를 넣어서 가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의대 쪽으로 많이 터닝을 하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은 사실 수능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다음번에 설명할 기사에서는 수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수능이 주류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30살에서 35살 된 학생들이 수능을 또 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수능 없이 가는 거다. 학종으로. 두 번째 뭐로 간다? 내신 3등급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전략이 나오는데 저 같으면 수능으로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 나오잖아요. 정시는 이렇게 없어요. 자석이. 근데 수시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수시로 저는 수능으로 가지 않고 특히나 내가 예전에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이거 금방 적용하고 대입시키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그때 내가
1등급은 안 됐어, 의대는. 그래서 못 갔어. 근데 2등급, 3등급 초반까지는 되는 거야, 생계부가. 생계부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때 그래서 꿈을 접었던 학생들, 수능은 지금 우리가 또 지금 몇 달 남은 이 기간에 수능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로 가냐? 수시로 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고 직장인들의 수시 지역인재 전형 내년에 생기는 의대 가는 문구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학생들, 중3들, 중2들 미리 1년 앞에 뭘 할지를 정해서 우리 선정해 놓고 응시해야지 입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좀 중3들, 중2들 내신 2등급 초반 3등급까지인데 지방의대를 가면 된다. 그러면 지역 인재 전형 의대로 빨리 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의 전략들이 있어야겠죠. 어느 고등학교, 어느 지역, 생계부에 대한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안 해줄 거니까 우리가 해서 넣어야 되니까 선생님과 함께 세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 인재가 더 늘어난 지역을 잡고 수험생 의대 입시 유리할 수 있다. 정부가 정원을 어떤 지역에 배분배하느냐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을 수시, 정시도 어디에 쓸지도 관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다. 수시에서 지역인재 6%를 수록한 의대는 14개이고 53.8%지만 정시에서는 3개국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직장인들이 수능으로 지역인재로 의대를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수능하는 그런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역인재는 수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사가 나와 있죠. 수치가 정시에선 14곳이 아예 지역인재를 안 뽑을, 왜냐하면 지역인재는 수시이지 지역인재가 수능이 아니니까. 대학들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다소 부족한 정시 인원을 늘릴지 아니면 현재처럼 지역인재를 많이 뽑고 있는 수시 정원 늘릴지 보시면 이거 똑같은 얘기 또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시 비율이 이렇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정보는 지금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는 게 정보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갖고 있는 노하우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입시를 가느냐. 입시라는 건 100%가 다 충족돼서 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략을 짜고 내 부족한 부분보다는 내가 더 개발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게 입시고, 그래서 요즘 입시는 정말 로드맵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직장인들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 또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움직임,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움직임, 수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그 수능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3월이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연도 만약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한 기간입니다. 이제 5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서 저 권현 선생님은 또 좋은 여러분들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